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출산율 박살난 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 4반에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4반이고 한 반에 20명이다. 그러면 한 학년에 80명. 보통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으니까 480명. 여러분은 한 학교, 초등학교에 480명이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이 정도는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는 많은 편입니다. 예. 요즘에 480명도 안 되는 학교 많습니다.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480명도 안 되는 학교. 예.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뭐 시골도 여러분 뭐 폐교되고 붕괴되고 이런 거 많잖아. 근데 이런 일이 요즘에는 광역시나 서울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중학교가 학생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한 개를 합치는 거죠. 한 개를 합치면서 한 개를 없애버리는 거야. 아니, 초등학교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한 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대도시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도. 예.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어, 저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저희 때는 전교생이 한 2,300에서 2,400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조회하잖아요. 예. 조회 같은 거 하면요. 진짜 운동장 밖으로까지 나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조회할 때 어,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하면 이제 이래 뒤로 물릴 거 아니야, 알죠? 조회할 때 밖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교문 밖으로까지 나갑니다,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많았거든. 너무 빽빽해가지고. 운동이 한 바글바글 하단 말이야. 어릴 때. 네. 어릴 때 너무 바글바글했어. 이게 짜증 났었거든요. 오락실 가도 바글바글. 문방구 가도 바글바글. 슈퍼 가도 바글바글. 골목 가도 바글바글. 네. 이 기억밖에 없어,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한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학교 가도 학생이 안 보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 보면, 초등학교 보면 문방구가 한 세네 개는 있거든요. 문방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신기한 게, 문방구가 없어요. 학교 앞인데. 예. 아니면 이제 무인문방구만 있고, 그 옛날 우리 약간 올드한 문방구 있잖아. 그 옛날 이제 간판 가지고 있는 뭐 옛날 문방구, 옛날 문구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방구가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무인 가게 있죠. 예. 그런 무인 가게 같은 그런 문방구만 있고 없어. 좀 낯설어 이게. 제가 이거 왜 하냐면요. 제가 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레트로 좋아합니다. 레트로 컨텐츠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냐면 제가 어릴 때 좀 한이 있어요. 이거는 이 썰하고 좀 크게 관계없는데 뭐냐면 제 개인적인 사담을 하자면 제가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좀 한이 있어요. 좋은 집 못 사는 한도 있지만 어떤 한이 있냐면 어릴 때 장난감을 좀 못 가졌다는 한. 이게 약간 나이 먹어서 남아있어요. 이게. 남자분들 공감할 거예요. 좀 못 살았던 분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 저희 때 다간 유행했단 말이에요. 전 다간보다 그 스카이세이버, 페가수세이버 좋아했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 없었거든. 그럼 걔 가지고 있으면 걔한테 어떻게든 알아보고 껴가지고 그거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막 잘해주고 했단 말이야. 편들어주고. 제 가오가 이거 DS 가지고 있다. 그럼 걔한테 엄청 막 샤바샤바 하면서 막, 그거 만져보려고. 그랬던 적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니, 미니카, 막 타미야 미니 가지고 있다면, 야, 저거 한번 굴려보고 싶다. 옆에 조립하는 거 구경하고 그랬단 말이야.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은 좀, 그,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 먹고 어떻게 됐냐면, 그런 거 관심을 가져. 저는 뭐 명품이나 차는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옛날 그런 레트로 같은 거 있잖아요. 만화 잡지나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아직도 있어요. 그 열망이. 그래서 아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나이 먹고 좀 뒤늦게 이런 레트로가 생각이 나서 막 이런 거 모으는 거야. 저 어릴 때 그 보드 게임 있잖아. 보드 게임. 보드 게임 뭔지 알죠? 그 조그만한 상자에 담겨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종이판 있고 주사위 있고 돈 있고 카드 있고 이제
사람마다 한정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저는 이제 호텔 한 게임하고 고지라 대소동, 마계촌, 예, 그리고 벼락 부자 게임, 인생 게임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 근데 이런 게 요즘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거 엄청 비쌉니다. 옛날에 그 1,000원, 2,000원 했던 보드 게임이 요즘에 한 3만 원, 4만 원 해요. 왜냐 이게 씨가 말랐습니다. 저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한번 꽂혀가지고 문방구를 돈 적이 있어요. 전국에 문방구를. 근데 놀랬던 게 뭐냐면 학생 수는 얼마 없는데 문방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예.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 문방구 보면 약간 옛날 문방구 같은 곳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 가가지고 물어봐요. 이 학생 몇 명 있냐니까 거의 없다고.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가보면 학생이 등교 끝나잖아. 9시 되면 등교 끝나죠. 그러면 문을 잠가버립니다. 문을 닫아놔. 열쇠를 걸어놔요. 왜냐? 어차피 장사 안 되니까. 그래서 하교할 때 이제 오후 3시까지 문 잠가놓고 그때 풀어놔. 잠깐. 그러다가 애들 하교 다 하잖아요. 방과 끝나고 나면 아예 문을 닫아놓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런 것이 꽤 많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장사 안 됐다 보니까 이제는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바짝 장사하고 이제 장사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일반 학교는 감소하는데 특수학교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수학교. 예. 그러니까 일반 학교,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감소하는데 특수학교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안 좋은 게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맞죠? 지금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출생아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형아 출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태어난 애들도 적은데 그 중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애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출근 시간대 가보면 약간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대 정도 돼 보이는데 약간 취업복 같은 입은 애들이 있어요. 보면 약간 좀 일반 애들하고 하는 짓이 달라요. 아까 보면 좀 어리버리하고 그리고 옆에 부모가 항상 엄마 옆에 있어요. 엄마 같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학교 다니면 교복 입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보면 한 중학교 돼 보이는 나이대인데 엄마가 항상 따라댕겨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 같은데 앞에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노란 버스 가면 이제 엄마가 태워다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특수학교 학생들. 그런 게 예전보다 자주 보입니다. 네. 못 봤죠, 여러분? 이런 아파트 단지 내 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출근 시간 단 7시 반이나 8시 사이에 이 시간대 가보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보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나중에 나도 만약에 늦게 결혼해서 만약에 애들 늦게 가지면 나도 저런 일 발생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자한테도 안 좋죠. 여자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정말 힘든데 막 우리 자녀가 뭐 자폐야, 발달장애 이러면 진짜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데 답 없습니다 이게. 인생 난이도가 정말 무한 상승합니다. 무한 상승. 아니 결혼해서 정상적인 자녀 키우고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애가 나이 3살 먹었는데 한글을 못 읽어. 공부를 못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래서 병원 갔더니 자폐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암울하죠 여러분. 머리가 하얘질 것 같죠.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한쪽만 있는 게 다 힘들어. 왜냐하면 보통 제 방송에도 그런 케이스 있었거든요. 예전에 고미사년도 나왔던 건데 뭐냐면 자녀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자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남자 외벌이에요. 외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자폐. 왜냐하면 한쪽이 더 맡아야 됩니다. 보통 엄마가 전담을 해. 근데 엄마도 미치는 거지. 왜냐하면 엄마도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해요. 애가 저렇게 이제 옆에서 뭔가 케어를 받아야 되고 뭐
함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놔두면 사고치고 이제 문제 일으키다 보니까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사람도 못 만나, 이게. 혼자 나갈 수가 없어,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자폐 자녀가 나오게 되면 교육비도 많이 듭니다, 이게. 사교육비 같은 것도. 왜냐하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24시간 5분 대지고요. 맞아요. 똥오줌도 못 가요, 이게. 밥도 못 챙겨 먹어.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어. 네.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해. 몸은 커가는데. 평생 키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맞잖아. 다 커도 뭐, 일반 애들처럼 뭐 학교 가고 이렇게 뭐 졸업해서 뭐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 많은 집안도 아니기 때문에, 돈 버는 저쪽 뭐, 노후 대비 같은 못하죠,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그런 집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자의 노산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많은 산부인과들이 다 증명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 남자들이 이거 다 알아버렸어요, 이게. 남들 요즘 와가지고, 나이 먹어서 결혼하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예. 결혼하겠습니까? 이게 뭐, 초기 자폐나 중증 자폐면 다행인데, ADHD면 그나마 다행이야. 여러분, ADHD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거는, 성이 되고 나서 약만 잘 먹고, 이제, 부모가 잘 케어하면 그래도 정상이 좀 살 수가 있어요. ADHD는 그나마 약갑니다. ADHD는. 근데 진짜 문제는 자폐예요. 이건 진짜 답이 없어, 이건. ADHD는 정상인데 약간 주의력이나 어떤 그런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초기에 잡으면 나이 먹어서 성인처럼 살 수 있어, 이거는. 뭐 ADHD 때문에 성인 되고 나서도 이제 공경을 겪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잘 돌봐주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자폐는 진짜 이건 진짜 답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경각심 많이 가지게 되죠. 나이 먹어서 결혼하면 골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앞으로 나이 먹어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없을 거야,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남자가 돈이 많고 그래도 집에 자폐아가 있으면, 만약에 제 집에 애가 뭐가 문제 있으면 이게 집안이 안 굴러갑니다, 이게. 안 굴러가. 와이프 예쁘고 자식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다 나이 먹는데. 여자도 고생하잖아요. 금방 늙습니다. 여자도 뭐 처녀 때 예뻤다 하더라도 자녀 낳고 있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자폐아 키우고 하자면 화장도 못하고 자기 관리 못해. 금방 아줌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여자 늙는 게 더 빠릅니다, 남자보다. 보통 여자분들 결혼해서 있잖아요. 늙은 나이 때 애 가지고 해서 애 낳고 하잖아요. 그럼 금방 아줌마 돼요. 대부분 아줌마 됩니다, 이게. 그 절대 결혼하기 전에 처녀 모습 못 돌아가, 이게. 그나마 젊을 때 애 낳은 분들은 그래도 회복 속도가 빠르고, 그래도 이제 건강하다 보니까 금방 이제 원래 모습 돌아와요. 근데 나이가 30대 초중반에 나왔던 분들은 대부분 그 상태로 폭삭 늙어요, 이게. 폭삭 늙어. 왜 보면 야스리스라고 하잖아. 그 왜 생기냐 하면 여자가 안 해주는 것도 남자가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알고 계십니까? 남자가 안 하는 것도 있어. 남자 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너무 늙다 보니까 뭔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다 갑방 쓰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예. 이게 너무 이제 그 늦은 나이 노산하고 하다 여자가 폭삭 늙고 하다 보니까 안 느껴지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그 무조건 여자 쪽에서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피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예.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결혼해서 잠자리도 안 가지고 뭐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살 것 같으면 결혼 왜 합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많이 바뀐 거예요. 뭐냐하면 나이 먹어서 결혼 리스크가 증가하는 건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결혼 못 한다고 해서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툭 까놓고
솔직히 말합시다. 남자가 그래도 한 월급을 한 350만 원 벌고 세금 떼고 350만 원 이상 꾸준하게 벌고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어떤 주거 마련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걱정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사실 어떤 마인드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이런 마인드. 왜냐하면 뭐 나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이게. 그동안 잘 살았잖아, 이게. 단지 외롭기는 하겠지. 근데 그게 다야, 이게. 나이 먹잖아요. 뭐 여자가 없어서 외롭다 이런 것도 잘 못 느껴, 이게. 이런 걱정을 해. 괜히 이상 여자 만나가지고 괜히 막 외롭다고 한번 잤다가 나중에 애생기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더 크다니까, 이게. 나중에 좋은 여자지 않은 알고 보니 스탑 넣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더 크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안 좋은 거냐면요. 앞으로 제 생각엔 여자분들이 한 30대 초반 넘어가서 결혼한 케이스가 사실상 거의 없을 겁니다. 장단컨대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여자분들 그런 거 못 느낍니까? 한 33만 돼도 선짜리 안 돼. 소개팅도 안 돼요. 그냥 뭐든 안 돼.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쇼츠 보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튜버가 보면 전 지금 롱폼 라이브지 않습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식이 두 가지죠. 저같이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하는 이제 가로화면 롱폼 라이브가 있고 쇼폼 라이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는 거. 거기 보면 어떤 컨텐츠가 있냐면 소개팅 컨텐츠가 있습니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많습니다, 이게.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초입니다. 남자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성비도 한 8대인은 되는 것 같아요. 뭐 나이가 좀 얼추 있는 분도 나오는데 20대 후반 여자들이 가장 많아. 나이들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분들이 가장 급할 나이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막 남자가 예쁘다고 해서 막 여자를 막 그렇게 만나주고 하는 케이스가 예전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봤는데 뭐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진짜로 자기 모습을 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요청사항이 뭐냐면 나이 차이를 이제 안 본다는 거야. 한 30대 초반부터 나온 분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안 본다는 것은 다르게만 돈을 보겠다는 건데. 아무튼 예전보다 여자분들이 또 느끼는 것 같아.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 여자분들 마음 오죠. 근데 난 좀 알 것 같아.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요즘에 좀 조바심 된다는 걸 많이 느껴. 오히려 이 결혼 시장만큼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조바심 느껴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이제 겉으로 잘 안 보일 뿐인데, 근데 행동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국제결혼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 주변에 있죠. 주변에 결혼한 케이스 보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잘 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뭐 그런 기형아 출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그 나라 여자들도 몰라. 모른다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 와이프한테 한국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율도 좀 많이 감소하고 기형아 출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면 오빠 그게 뭐야? 물어본다니까, 이게. 왜냐, 자기네 나라에서는 겪어본 적이 없는 거다 보니까. 보통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이제 와이프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많아 20대 후반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이야.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은 보통 21살에서 24살 사이.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은 보통 23살에서 26살 사이. 일본 여자분하고 결혼한 케이스는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태국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20대 초반에서 중반. 이 왜 그러냐면요. 보통 그 나라 이제 여자분 총 나이대가 어립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많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총 나이가 22살입니다. 필리핀이 21살이니까 그렇고 미얀마가 21살이에요. 총 나이. 그러니까 20살도 결혼한다는 거지, 이게. 예. 러시아도 24살입니다. 예, 러시아도 24살, 아마 우즈베키스탄도 23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여줄게.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자, 봅시다. 자,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베트남 여자 초혼 나이가 22.8세, 우즈베키스탄이 22.4세, 태국이 21세입니다.
예. 그리고 대만이 좀 높네. 대만이 29.7세 높네. 대만이 잘 산다니까. 예. 미얀마가 20.5세. 맞죠? 검색하면 나옵니다. 못 믿겠어 검색하세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3.5세, 카자흐스탄이 24세, 일본이 29세. 일본도 좀 낮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좀 낮거든요. 예. 낮죠, 여러분. 예. 캄보디아가 21세, 방글라데시가 16세입니다. 방글라데시가 16세. 예. 그리고 유럽 가볼까, 유럽? 유럽 보면, 러시아가 24.9세 맞죠? 제가 말한 거기 맞죠? 우크라이나가 25세. 예. 그러니까 저 동유럽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좀 나이가 많아요, 이게.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국가도 잘 산 나라는 여자 나이가 높습니다. 초나이 높은데 뭐 저 나라에 동거를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보통 그 나라권에서 이 국제 결혼하시고 한국에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어떤 결혼 문화를 이해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늦은 나이 결혼하는지 이걸 이해를 못해.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애를 또 박살났는데 말해서 뭐합니까? 35살 이상 미혼자를 수두룩하고 얘네도 10명 중 1명 정도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러시아 분이 얘기하는데 러시아는 25살 넘어가면 아줌마래요. 자기들이 아줌마 얘기합니다. 아줌마. 아줌마 얘기해요. 일본도 그냥 30살 넘어가면 아무리 예뻐도 아줌마래요. 아줌마. 러시아는 왜 연륜되냐면요. 러시아 남자들이 굉장히 좀 책임감이 부족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러시아 남자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입니다. 전 세계 가장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러시아예요. 전투민족이에요. 전투민족. 그래서 러시아 같은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그게 있어요. 와이프를 때려도 합법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뭐냐 하면 결혼 중에 와이프가 막 이게 대들어. 그러면 뭔가 좀 심각하지 않을 정도 패도 합법이에요. 이거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푸틴이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 그냥 패는 게 아니라 진짜 사악하게 합니다. 예, 러시아가 굉장히 남자들이 굉장히 좀 그런 호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야 이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교통사고 이제 CT 보면 러시아에서 막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바로 UFC 벌어집니다. 바로 UFC. 말 안 해. 말 안 해. 사고 나잖아요. 그럼 나가지고 문 두드기 한 다음에 괜찮으세요? 물어본 다음에 괜찮으세요? 물어본 다음에 막 심한 응급조치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바로 보험사 부르잖아. 맞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트렁크 전장 꺼내 이게. 바로 싸움 벌어집니다. 네, 뭐 그런 나라죠 이게. 네. 아무튼 근데 이게 뭐 제가 좀 잡설을 하긴 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여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한 33만 넘어가도 외모하고 상관없이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예쁘면 연애는 가능하겠죠. 예뻐도 진지한 연애는 안 됩니다. 요즘에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좀 장기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기 연애. 그러니까 인스턴트 연애가 많아요. 왜 그런 황금 연애 같은 게 많이 발달되겠어?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찐득하게 만나지 못해요. 그 찐득하게 만나는 그 연애를 못해. 우리 옛날에는 보통 연애 한 4, 5년 하고 3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았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우리 때랑 달라 이게.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자들 연애만 하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눈만 높아져요. 눈만 높아지고 이상만 추구하게 돼요. 왜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아직도 자기는 뭐 남자한테 먹힌다. 남자한테 먹히는 거하고 결혼해서 좋은 여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 여자들은 이거를 분리하지 못해요. 대체로 보면. 나 그래도 연애 많이 했다. 그거 자랑 아니거든. 연애 많이 했다는 건 성경도 많다는 거잖아. 이게 뭐가 자랑이야, 이게? 어?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너는 어떻게 뭐 잠자리 가진 좋은 여자겠지만, 너랑 가정을 꾸릴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걸 뭔가 보란 듯이 얘기하잖아. 그 자체가 메타인지 못하는 거야, 이게. 뭐, 지금 여자분 중에 뭐, 종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죠. 뭐, 남자도 그 마찬가지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앞으로 여자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자도 결혼 못해요. 못하는 거 맞아. 근데, 제가 얘기했죠. 남자가 장가를 못 가는 거고, 여자가 시집 못 가는 거 다른 거라고. 이게 남자는 장가를 못 간다 해서 내가 생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장에 나온 남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평생 혼자 먹고 살아도 돼. 나 혼자 먹고 살만하니까 결혼 생각하는 거야. 상당수가. 애초에 먹고 살지 못하는 분들은 결혼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도 내가 누군가 책임질 정도로 넉넉한 집안 형편이 되지 못하면 결혼을 꿈도 꾸지 않아 이게.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결혼장에 나왔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이게. 근데 여자분은 그러지 못해요. 뭐 여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왜냐하면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이런 경제 환경에서는 여자분들이 평생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직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앞으로 여자들 평생 일해야 된단 말이야. 70, 80도 일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어떤 노동 환경에서 여자들이 나이 먹어서 받아준 분야가 얼마 있겠습니까? 전문직 말고는 없어요, 이게. 여자들은 생각해보면 한반도 역사상 평생 일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남자들은 원래 옛날부터 그냥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존재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해본 적 있어? 원래 다 그렇게 살잖아, 이게. 원래 돈 벌고 일하고. 근데 여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여자들은 나이 먹고 평생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어머니, 할머니 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해놨어요. 아니, 생각해봐. 여자들이 오히려 나이 먹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테크를 저 잘해야 되는데, 재테크도 못해요. 어떡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나이가 찼는데 정말 재테크 잘하고 이렇게 돈도 잘 모으고 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예. 많지가 않은데 결혼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 없죠, 이게. 나이 먹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할 겁니다. 기분 나빠할 거야, 맞죠? 근데 이게 과연 틀린 말일까? 지금 용포티 같은 남자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몇 세대 지나잖아요. 5년 지나잖아. 그러면 남자들 나이 차잖아. 예뻐도 안 만나려고 할 거야. 그냥 안 만나려고 해, 그냥. 왜냐면 지금 남자들은 혼자 놀고 혼자 즐기는 것에 많이 익숙하거든요. 이미 초식화 굉장히 강하게 돼가지고 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봐요. 지금 20대 남자들은요. 나 이 얘기가 안 되는 게 원래 뭐냐면 원래 20대 남자는 굉장히 여자한테 좀 목을 메고 혈기왕성하잖아. 좀 짐승 같단 말이야.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 나 어떻게 된 게 좀 신기한 게 저 전성기 나이 때 어떻게 저렇게 통제할 수 있냐. 나 그 점은 신기하다니까.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하면 그냥 여자 안 만나도 살만 하던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진짜. 20대 때. 뭐 만나보고 만나보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래도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한다니까 이게. 근데 이 친구들이 나이 3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 바뀔까요? 난 안 바뀔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이미 영포티브들은 이제 점점 힘이 빠져요 이제. 세대가 교체될 거 아니야.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맵겠죠 이게. 그러니까 스윗한 사람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지 이제. 영포티의 저 스윗한 마인드 있잖아요. 물소 같은 마인드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면 그때부터 됩니까? 그때 가서는 각자 도생가 되고 각자 도생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사람 구시 못한 사람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앞으로 자기 앞까지 못하고 돈도 저리 안 벌고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나이 먹고 뭔가 책임 안 지려고 한다? 그럼 사람을 안 본다는 거야 이게. 그게 기본 배터리 잡혀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자분 중에 나이는 찼는데 돈벌이 안 좋고 뭐 먹고 살기 힘들고 맨날 안 좋다. 그러면 뭐 앞으로 만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겠지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이 먹고 돈이 없잖아요. 대부분 멘탈이 안 좋아. 여자분들이 보면 나이 먹고 시집 못 간 케이스 중에 멘탈이 건강한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 이게. 진짜 별로 없거든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간단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남자도 돈이 없으면 멘탈이 안 좋아져.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근데 여자가 돈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 돈도 없는데 일할 것도 별로 없어. 그럼 미래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당장도 힘들고. 그럼 멘탈은 안 좋아져 이게.
근데 멘탈 안 좋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멘탈이 안 좋다는 얘기는 누구를 힘들게 한다는 거 아니야. 누군가 자기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귀찮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남자 입장에서 누구 귀찮게 한다는 거 칭득거리면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건 간에 자꾸 지 힘들다고 자꾸 보채고 있잖아요. 애같이 굴잖아요. 그럼 사람은 안 보여 이게. 그럼 더 안 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아니 자기 역할도 못하고 나만 보면 맨날 밥 사달라 술 사달라. 내가 네 봉이야? 나이 먹어 도대체 뭐 한 거야 도대체. 지하까지도 못하고. 저러니까 혼자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하고 안 만난다니까 이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이 먹고 돈이 없다는 건 누구한테 자꾸 의지하겠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이 먹어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야. 남자 입장에서도 나이 먹고 나한테 집 만드는 사람 필요가 없어 이게. 가뜩이나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은데. 남자도 미래가 무서워. 그럼 누군가 돈 만잡시다 하단 말이야. 근데 돈 만들을 못하고 자꾸 나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해. 못 만들려고 그래. 그런 사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 아시기 바랄게요. 이제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더 매우면 더 맵지 절대 싱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진짜 고찰을 해야 돼요. 사실 나이가 이제 좀 33, 한국 나이 94년생이면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 비워야 될 겁니다. 많이 비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국제결혼 파이는 커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자가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고 나이만 찼다. 그럼 사실상 결혼은 끝입니다. 앞으로 연애도 많이 없을 거야. 지금 남자들이 워낙에 좀 초식화도 많이 돼 있고 뭐 혼자서 잘 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스윗한 어떤 그런 영푸티 마인드는 사실상 없다 보시면 돼요. 없다 보시면 돼요. 이제 여자도 노가다판에 뛰어들어야 하겠군요. 돈이 없다. 근데 노가다판 못 뛰어들어. 지금 노다 일도 없잖아요. 일도 없는데 어떻게 뛰어듭니까? 여자를 기껏해 할 수 있는 게 신호수밖에 없는데. 신호수도 아파트 아니면 필요가 없는데. 누가 뛰어듭니까, 이게? 이거 남자처럼 뭐, HBB나 뭐, 쇠파이프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먼지 마셔가면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신 노가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이게. 여자들한테 어디 지방 공사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한 보름 동안 있잖아요. 숙소 생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 못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뭔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보다 현실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통 여러분 제 방송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실 얘기하면 보통 대부분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오래 보는 거 아니야. 보통 앞으로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의 얼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한 94, 5%는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제 방송 오래 보시고 저를 신봉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 통찰력 좋다. 통찰력이 뭐예요? 미래를 내다본 능력이야. 적어도 결혼 시장이나 어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을 만큼은 제가 장난컨대 거의 다 맞췄습니다. 거의 다. 이 결혼 시장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 안 좋아질 거라는 거. 지금 결혼 사람보다 먼저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선구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 앞으로 여자분들 일자리 많이 궁해지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지만 법원에 좌절할 거다.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럼 앞으로 더 심해진다 봐야겠지. 이제 와서 남자들이 바뀐다? 절대 안 바뀌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그래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미련 가지 말고 이제는 냉정하게 살아야 돼. 냉정하게. 이제는 내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돈 버는 감으로 쓰면 안 되고 나이 먹어서도 어떤 일 할지 진작에 생각해야 된다. 이제 내가 누구한테 뭔가 앵기려고 하거나 의지하려고 하면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이 아니죠? 열 번째 썰이 아니죠?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